네, 안녕하세요. 경제견 종독계입니다. 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금값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네,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장대 양봉이 두 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금값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값이 1차 대상승 이후에 거의 약 10년간의 조정, 그리고 10년간의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 부근에서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는 걸 거의 3, 4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월봉에서 두 달 연속 신고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원래 한번 보시면 원래 금값과 달러는 반대 성향을 보이는데 지금 킹달러 이후에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러가 하락 행보를 하면서 금값 역시 행보를 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되게 이례적으로 금값도 연일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고 달러 역시 올라가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될지 현재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인데요. 달러 지수는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추고 그리고 저점 역시 낮추면서 딱 보시면 우하향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게 딱 보일 텐데요. 이렇게 달러가 우하향하면서 나스닥 증시의 모습인데 나스닥 증시의 월봉 차트인데 나스닥 증시는 이렇게 계속 연일 상승을 했고요. 2001년, 2002년 이 당시에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증시는 또 계속 쭉쭉 올라줬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대 금융위기 때 딱 달러가 확 오르고 그리고 증시는 월봉상에서 대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가 다시 우하향 박스권에서 다시 상단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증시를 또 끌어올렸고요. 현재 미증시는 신고가를 찍으면서 쭉쭉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을 한번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를 확 풀었고요. 꾸준하게 늘어났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사태 이후에도 달러를 확 풀고 확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달러 유동성이 보통 증가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엄청 올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논리인데요. 지금 어떤가요? 달러 최근 모습 보면 킹달러 찍은 이후에 버티면서 다시 우하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년 코로나 때 달러도 엄청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고 나서 각국 역시 모두 돈을 풀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서는 각국들도 어쩔 수 없었고 그러면서 달러도 많이 풀었고 각국들 역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엄청난 폭락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역사적 빠른 속도로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를 회수하고 있고요. 풀린 양에 비해서는 회수하는 게 미비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년대 코로나 이렇게 세계 빅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달러를 마음껏 풀어서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런 다음에 급 회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자극하고 여러 곳에서 계속 부작용이 나오고 있죠. 은행 파산 사태라든가 아니면 약소국들이 흔들리는 현상들이요. 항상 위기가 있고 나서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게 되고 달러 패권국의 지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과거부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미국은 위기를 통해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날갯짓을 한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토네이도가 엄청 분다는 말이 있죠. 이게 기축통화의 무서움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지금 동결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입니다. 3.5%입니다. 2%나 아직까지 차이가 나고요. 한국은행은 절대 올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힘 있는 분들 살리려고 다 같이 경제가 죽어가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높게 금리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한다 아니면 만다 줄 듯 말 듯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한번 보시면 연초만 하더라도 3월에 금리 인하한다 5월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희망 고문 계속 하면서
6월에도 금리 인하한다 했지만 6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해졌고요. 저는 6월에 절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보고 있고, 또한 뭐 연말에 1회나 할까 싶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지금 딱히 좋을 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쵸? 다시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달러 인덱스도 변곡점 구간이 지금 다 왔고요. 저는 여기서 하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큰 대시세는 바꾸기가 힘듭니다. 금값이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달러 가치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도 달러가 버티고 있는 건 약간의 페이크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환율 분석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달러 가치가 이제 다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 금값은 연일 신고가를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 압박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신흥국, 한국 증시,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겠죠. 지금 한국 증시는 시총 몇 종목으로 지수를 들었다 놨다 개판 5분 전입니다. 무튼 미국이 가장 패권 경쟁하는 나라가 공산국가인데요. 네, 러시아와 중국이죠. 중국도 지금 패권 경쟁에서 밀려서 약간 눌려 있고요.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무튼 미국은 이들이 본인들을 따라오는 걸 싫어하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달러 패권국을 유지하면서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싶을 겁니다. 금리 인하다 희망 고문하면서 약소국이 미국 경제에 더 의존하게 심리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고금리 오래 끌고 가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숨이 턱 끝까지 딱 차올랐을 때 그때 목줄을 약간 풀었다 줬다 하면 엄청 고맙잖아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나의 목줄을 풀어줘야 되는데도 그 시기에 나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살짝만 풀어줘도 엄청나게 상대가 고맙고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거죠. 이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만 봐도 4월 초부터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쫙 모아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파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하는 발언을 했고요. 메리데일 연은 총재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경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금리 인하를 연내 3회, 5회 한다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금리 인하가 의문이 든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 그리고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한다고 했던 양반이 너무 이르다고 또 이제 얘기하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는 싹 다 태도를 바꿨고요. 항상 이들의 말은 그냥 참고로 듣고 있어야지 여기에 너무 심취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무튼 결론은 애초에 금리 인하할 생각이 크게 없음에도 기대하게 했다가 줄 듯 말 듯 실망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길들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오히려 잘 버티고 오히려 경제는 성장 중입니다. 미국이 현재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크게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저는 오히려 고금리를 더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금리를 유지할수록 미국이 더 유리해지겠죠. 미국이 약간 흔들린다고 치면 다른 약소국들은 거의 망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는 곧 변곡점이 나올 구간이고 하방으로 전 보고 있고, 하방으로 간다면 금값은 더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커진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으나 큰 흐름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튼 달러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올해 K 증시 역대급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버티는 자가 승자니까 잘 버텨보자고요. 힘든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시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